오케이. 안녕하세요. 어제, 저기, 3일날죠, 3일날. 3일날, 지금 이게 따님인데, 사주를 한번 풀어달라고 하시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아니, 여기 이 연락처 같은 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제가 유튜브를 가끔 봐요, 그러시는 거죠. 연세가 좀 꽤 많으시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85이래요. 그 대단하시죠. 근데 아니 어떻게 따님이 이렇게 뭐 한의사 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따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했더니 대단이야마나 저기 남편하고 맨날 싸우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아주 이놈의 딸내미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주를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아니 사주는 뭐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무슨 사주입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아주 그냥 내가 난 딸이지만 어떤 때는 아주 미워 죽겠어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사주 이 따님이 성향이 조금 피곤해. 그래서 본인이 또 조금 아나무인격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어머니 이렇게 신경 쓰시는 것처럼 조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사주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님이 한번 이거 좀 들으시고 뭐 따님이 좋다 나쁘다 게 아니고 우리 애가 그렇게 타고났구나. 그래서 이해하시는 방향으로 요거를 조금 이렇게 그렇게 좀 아량으로 베푸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 같으면은 저거겠는데 이제 뭐 63인데 본인이 스스로 본인 삶을 잘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또 어머님이라고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물론 이제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따님 입장에서는 사실 듣기 싫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어머님 청구하세요. 그냥 이렇게 따님이 뭐 이렇게 드리면 맛있게 드시고 그래 잘 먹었다 이렇게만 하시고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사위하고 어떤 뭐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걸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고쳐지면 뭐 자꾸 하시면 좋지. 그런데 아무리 얘기도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그냥 남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셔야지. 자꾸 관심 가지면요, 어머님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져.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알죠? 요지가 뭔지 그냥 이해하시는 쪽으로 들으시면 돼. 그러면 그래. 그러니까 내 자식이 그러니까 내가 뭐 그냥 알고 넘어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익혀서요. 그래야지 이걸 꼬치꼬치 왜 그러냐 이러면요 제가 또 혼나. 왜냐면 그걸 왜 또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공표해놨냐고 그러면 또 혼나니까 물론 여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니까 어머님이 조금만 이해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이렇게 자식 사랑하시는 거 이런 건 잘 알겠지만 그래도 너무 지나친 관심은요 다들 어른인데 성인인데 싫어한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 좀 풀어볼게요. 자, 혹시 이제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 계시면요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힘을 많이 받고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풀어볼게요. 이 사주는요 여자 사주인데 여자 사주 병신년 신축년 병신월 무술일 경신시에 태어났어요. 그럼 이 사주의 특징은 약간 양적이니까 좀 활달하고 본인의 의사를 이렇게 숨긴다든지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머님이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감해요. 그리고 쾌활하고 본인이 하는 거 이렇게 직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양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따님이 남자 인연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물상으로 보면은 이 자연의 모습으로 좀 편하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 경금, 신금, 여기 신금, 여기 신금, 또 여기 또 신금 지장을 숨어 있죠.
또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큰 바위, 이 큰 바위가 이런 경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 이렇게 큰 이 바위 덩어리 이렇게. 그 바위 덩어리가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 이렇게 뭉쳐 있는 상태죠. 여기다 이제 이런 신금 같은 경우는 밑에는 이렇게 뭐 어떤 작은 바위의 모양이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이렇게 태산 같은 산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산이. 이게 무술이에요. 무술. 무술인데 이게 열이 많고 여기는 건조하죠. 가을, 늦가을. 만추의 어떤 땅의 모습이니까 이게 스케일은 엄청 큰데 바위도 크고 일단 흙으로 되어 있는 이 산도 커요. 근데 여기서 뭐가 자라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보면 요 축토가 있죠. 요런 경우는 얼어있는 땅이죠. 요거는 말라있는 땅. 요건 조금 습기는 있죠. 지장간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바위는 이렇게 된 이 바위 모습은 이게 경금, 신금 이렇게 되어 있는 바위. 자, 여기에서 태양이 이렇게 떠 있어가지고 태양이 써 있어서 뭔가 이렇게 비춰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 신금이란 금하고 이렇게 합의되면 묶여버리면요 이 태양의 역할을 못해요. 빛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빛을 내는 작용을 못한. 이게 지금 이제 가을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미 한여름처럼 태양이 이렇게 그냥 완전 한여름에 우리가 보통 농작물이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익어간다고 하잖아요. 사람으로서는 그때는 정말 더워가지고 밖에 못 나갈 정도로 더울 때예요. 그런데 이제 가을만 초가을만 돼도 그 기운이 조금씩 이제 서서히 줄어들죠. 그 일주일하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게 딱 묶여버리니까 이 빛이 역할을 못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자랄 수는 없죠. 자, 자란다는 거는 이 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토, 술토 이게 주인공인데 이게 따님인데 이 따님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는. 왜? 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물이라고 하는데 수가 있는 이 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나무를 키우는 게 자기 할 일이에요. 이렇게 나무를 키우는 게 이렇게 나무를 키우는 게 할 일이라고. 나무가 있을 때 이 태양도 있어야 되고 또 이 물도 있어야 되는데 물은 시장만 했으니까 이 바위에 물이 좀 스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나무가 없죠. 나무가 뭐냐면 여기서 남편이에요. 남편. 즉 우리 이걸 신청하신 어머님이 나이 드신 어머님이 볼 때는 사위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상태에서 큰 흙에 물도 없고 완전 뜨거운 이 태산 같은 산이 이렇게 겹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토, 그 다음에 술토가. 그리고 여기 또 큰 바위가 이렇게 있고. 그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사주에는 이 관이 없어요. 무관사주야. 자, 여기 무관사주는 남자하고 인연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무토 기준에서 봤을 때 이 경금, 신금, 여기 있는 신금, 지자간에 있는 신금 이렇게. 자, 이렇게 큰 바위하고 이제 작은 바위가 있다고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식신상관이라고 해요. 이 주인공의 자기 표현력, 자기가 그냥 표현력이라고 뭐 이렇게 점잖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잔소리가 심하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잔소리. 그러니까 남자들이 너무 듣기 싫은 거야, 이런 거. 가면은 아니 맞는 얘기인데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요 자꾸 하면 어떻게 돼? 그게 잔소리가 돼. 그러니까 그걸 듣기 싫어. 그러니까 집에 늦게 올 수도 있고 무슨 얘기하면 아무 얘기도 안 해. 왜? 또 시작이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사주에서 식신상관이 발달됐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는 좀 욕을 해요. 우리 어머님은 잘 아실 거야. 이 서방 잡아먹으려면 이렇게 욕을 한다고. 이게 많으면.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남자하고 관계가 복잡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식신상관이 아무리 많아도 식신상관이 이렇게 급거를 할 대상은 이 관이 없으면 이 남편이라고 얘기한 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자가 굉장히 조신해요. 몸 관리도 잘하고 절대 어떤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쪽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식신상관이 발달됐으니까 뭐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뭐 바람 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거는 전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 관이 없잖아요. 이게. 대상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해? 누구하고 바람 펴? 대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주에서 없는 기운이 있는데 그걸 끌어오는 힘이 있어요. 끌어오는 힘.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이 오가 한참 더운 화기운이죠. 그거 따가운 기운이잖아.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이게 따가워지면은 한 오후쯤 되면은 자, 스콜이라고 해서 갑자기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에너지는 어떤 기운이 이렇게 팽창되면은 계속 팽창되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깨지죠. 이때는 수가 나와서 이 불을 이렇게 꺼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 이제 다가오는데 한여름에 엄청난 더위가 있을 때 그거 한 3일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날 엄청난 비가 내려요. 소나기라도. 왜? 그 엄청난 에너지를, 그 열을, 온도를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지구의 모든 생물이 살 수가 있잖아. 자, 그런 것처럼 이 사주에서 하늘의 기운, 천간 합은 다 아시죠? 자, 여기에 보면은 합의되는 이거는 합의돼 있어요. 이렇게 합의될 때는 있는 합의될 때 요 작용을 다 못한다는 거예요.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면 무토는 뭘 끌고 와요? 괴수를 끌고 오죠. 경금은 을목을 끌고 오잖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경금이 을목을 끌고 온다. 이렇게 을경 합의되죠. 그게 여기가 누구야? 여 입장에서는 여 입장에서 을목이니까 요게 남편이라는 거야. 남편. 그러니까 이렇게 험난한 바람 불고 이런 데서 이 감목 같은 나무가 이렇게 자랄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자랄 수가 없죠. 바람 불면 바로 다 쓰러지는데? 그러니까 이 을목은 생존력이 강하다고 그랬죠. 요 바위 틈에다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요 바위 틈에서 이렇게 자란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작은 게. 그렇지만 이게 이 바위를 이렇게 잔뿌리로 이렇게 딱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람 불어도 요 작은 을목, 요거는 어떻게 돼요? 뽑히질 않아요. 아무리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와도 절대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목은 어떻게 돼요? 부러져 버리죠. 그러니까 을목 요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상당히 강하죠. 요게 바로 약초라는 거예요. 약초. 우리가 보통 약초를 캐러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험한 데 다니면서 이런 걸 채취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먹으면 뭘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이 이런 상황이에요.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을목이 있으면 여기서 식신상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있죠. 식신상관이. 그러니까 이게 견뎌내지 못해. 여기에 들어오면은. 이 구조가. 그러니까 남자하고 인연이 약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무관이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인연이 약하고 또 이 관이 없으면요. 내 스스로 나를 억제하고 통제하는 거. 예.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가 말이 잘 안 들어. 악셀이단 잘 듣는데 브레이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관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남편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여러 가지 보니까 좀 이렇게 이 지금 한의사 따님이 그 남편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사는데 문제가 있다. 근데 단지 한 가지 매력은 뭐냐면 이 바위하고 이게 엄청난 열이 쏟아지는 이 태산 속에서 자라는 거는 이렇게 감목처럼 큰 나무가 자랄 수는 없죠. 이런 거 잔디라든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잘게 자라는 바위 틈에서 조그맣게 자라는 것들 있죠.
요 약초처럼.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건 누구냐면 이 주인공 입장에 남편이 왜 필요해요? 약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남편은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남편이 키가 작죠. 크면 어떻게 돼? 간목인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주인공의 특징이 뭐냐면 이 경금, 이 금이 많다는 건 숙살지기, 가을 기운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할 수 있는 거. 이게 죽일 살자죠. 이렇게. 즉 그렇게 이런 게 강한 기운이 지금 이 사주 구조가 이 금이 많기 때문에 숙살지기 기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현침살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뾰족뾰족 튀어나온 거 있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숨어 있죠. 신금. 여기 숨어 있고. 이 현침살이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다루는 직업. 쉽게 해서 의사들. 뭐 한의사, 뭐 일반 의사, 그 다음에 간호원들. 아니면 저 상징적인 거는 검, 군, 이런 경우들. 그런 사람들은 펜으로 어떻게 사람을 잡는 거죠. 칼로 사람 잡는 게 아니라. 그런 쪽에 종사하면 맞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예리하죠. 그러니까 이게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 다정다감하고 이렇게 남편한테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뭐 애교라든가 이런 건 좀 없다고 봐야지. 이런 경우는. 숙사질이 강하고 또 현침사 있고 또 한 가지 더 무서운 거는 이게 간여지동이라는 거예요. 아래 오이로 같으면 어떻게 돼요? 주인공과 그 밑에 똑같은 기운이 뭉쳐있을 때 대체적으로 부부 인연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왜? 이게 배우자 자리인데 배우자의 나와 똑같은 기운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건 배우자가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간여지동이 되면 남자의 인연이 약하다. 식신상관이 또 강한 것도 남편을 극한다고 그랬죠? 또 무관사주는 어떻게 돼? 남편을 내가 무시하다 보니까 또 안 돼. 자, 그러면 한 22대 이때쯤에 이제 이 기운이 어떻게 돼요? 이쪽에 습한 기운이 좀 있죠. 여기 물도 있고 이때 아마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남편이 숨어 있죠. 간목 이때 남편 이때 이제 결혼했을 거야 아마 이때쯤에. 그러면 이 결혼하고 나서 쭉 이렇게 가요. 가는데 언제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때가 와. 즉 이 원국에 없고 지장간에 숨어 있는 거 말고 이렇게 드러나 있는 에너지가 이 무관사주였기 때문에 무관사주라고 해서 결혼을 안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해요. 하는데 운에서 관이 이렇게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신상품이 들어온다 그래. 신상품이 들어오면 우리가 먼저 쓰던 상품 어디로 가요? 처분해야 되겠죠. 버리든지 아니면 어디 뭐 창고에 처박히든지. 잘못하면 남편이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원국에 관이었는데 결혼을 했다. 그런데 운에서 관이 돌았다. 그러면 반드시 시끄러울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바로 여건 따라서 주말 부부가 하든지 아니면 좀 각방을 쓰든지 좀 이렇게 뭔가 좀 떨어져서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자, 52대운에 좀 시끄럽겠죠? 그럼 지금 62대운에서 요게 좀, 이 무토 입장에서 무게 합의되죠? 요 피하고. 그래서 요게 지금 또 다시 들어오죠? 을목의 뿌리가 되는 묘목이 들어오잖아요. 요것도 어떻게 약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먼저 있던 을목의 약초보다는 새로 들어온 묘목의 약초가 더 나한테 더 잘 쓸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편을 또 무시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입장에서는. 자, 또 한 가지는 이 사주 구조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요게 재하고 요게 관인데 이 재하고 관 여자 사주든 남자 사주든 재하고 관이 없으면 결혼 생활을 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재는 요 재는 뭘 나타내냐면 책임을 나타내. 책임. 그리고 관은 의무. 아니 결혼 생활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죠. 연애할 때는 책임질 일이 없고 의무를 내가 해야 될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연애 생활은 뭐가 필요해? 인성하고 식상만 있으면 돼요. 연애 생활할 때는 이때 자기 감정 표현만 잘하면 되니까. 근데 결혼 생활은 반드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관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관. 그 관이 없잖아. 여기.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내가 잘 머릿속에 없다는 거야. 내가 이런 거는 내가 해야 될 의무고 이런 건 내 책임이구나. 그걸 내가 느껴야지 남편하고 이렇게 무슨 말다툼이 생길 때도 내가 이럴 땐 좀 참아야지. 그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관이 없어요, 관이. 그러니까 또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본인도 그것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이런 경우는 내가 일단 내뱉고 나서 후회하는 거야. 그럼 말이 어때요? 한번 던지고 나면은 내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예전부터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육시킬 때 그런 얘기 하지만, 이렇게 관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툭 나와버려서. 이렇게 툭 나와버리는 거야. 상대편의 어떤 그 입장을 고려치 않고. 그게 듣는 사람이 어때,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내가 이런 집에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고. 아유,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 이런 마음 생길 수 있잖아. 여러 가지 골아픈 거야,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 재와 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기에서 혹시 이 위에 이게 지금 여자 사주니까 재잖아요. 재가. 그러니까 여자 사주에서 재는 남자 사주에서 재는 여자고 여자 사주에서 재는 이 본인이에요, 여자. 그러니까 만약에 관이 이 천간에 있다. 그러면 남편을 이렇게 위에 있으니까 떠받든다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 지지에 있으면 남편을 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위에 있으면 내가 잘난 거예요, 여자가. 근데 여자가 이렇게 지지에 있다, 땅에 있다. 그런 경우는 여자가 남편을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걸 대비해도 그런 게 전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거 이제 보실 거니까 보시면은 그런 게 있어서 그 대신 본인이 한의사로서 어떤 역할을 잘 하시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전부 다 잘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뭐야? 사회생활, 좋은 일 하는데 자기의 어떤 역량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속 편해.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죠. 재관이 없으면 결혼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다 문에서 관이 들어왔을 때 또 시끄러워진다. 무관사주는 기본적으로 남자의 이념이 약하다. 식진상간이 강하다는 건 내 표현력이니까 그게 결국 내가 잔소리로 흘러가는 거니까 남자를 무시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잔소리 해봐요. 그 사람이 살겠냐고. 그 식진상간이 받아들여 있다는 거는 곧 관을 친다는 얘기잖아. 거기다가 이 간이지동이 있다. 내가 생각한 걸 바로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간이지동. 그게 장점이에요. 간이지동이 딱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하늘에 내 생각이 바로 지상으로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한치의 무슨 중간에 머뭇거린다든가 망설인다 이런 게 없어요. 내가 생각했으면 바로 문 열고 나가서 내가 생각했던 걸 바로 실천에 옮기는 게 그게 간이지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격을 보시면은 좀 나쁜 말로 약간 성격 지랄 같은 거지. 그 대신 결과라든가 하는 일 보면은 시원시원하게 그냥 바로바로 1초에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죠. 간이지동이. 그 다음에 현침자를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예리하고 정확하고 정밀한 거.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에게 생명을 다룰 수 있는 게 적당한 직업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를 맞은다든지, 메스 되는 거, 칼. 그러니까 거기에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그와 관련된 걸, 그 다음에 의사도 여러 가지 있겠죠. 한의 쪽에 있고, 일반적으로 양의도 있겠지만 다 어쨌든 날카로운 거를 쓰면서 그 도구가 바로 수술할 때 쓰는 거든지 아니면 한의에서는 침 놓을 때 산다고 그러죠. 그때 어차피 날카로운 걸 쓰는 이게 바로 현침사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생명을 다룰 수 있는 직업. 거기에 쓰면 자기 할 일 잘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이제 가을 기운이 강하다는 거는 그 살기가 있다는 거예요. 살기.
숙살지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상당히 좀 차갑죠. 차갑고 이렇게 냉정하면서도 침착해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여성의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 좀 애교 부리는 거 그런 거는 남자 입장에서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장점 있고 단점이 있으니까 단점만 보지 마시고 장점을 보시면은 둘이 이렇게 얼마든지 서로 보완하면서 부부관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제일 중요한 거 이거요. 이 재관이 이 지금 한의사님한테 이거 사주 설 정하는 걸 신청하신 그 어머님이 보실 때 따님은 재관이 없기 때문에 책임지고 의무지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딱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를. 자, 이것도 중요한 건 지금 뭐야? 내가 아픈 사람이 왔을 때 침을 놓는다든지 뭐 부항을 뜬다든지 또 기본적으로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정확하게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장점도 있으니까 꼭 단점만 보시지 말아요. 밖에 나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의원에 가서 원장님으로서 어떻게 내가 좋은 그동안 배운 어떤 기술을 그 침수를 아픈 사람한테 침 올라가지고 통증을 이렇게 어떻게 돼요? 제거해 주는 것도 그게 큰 보람이잖아요. 한 집안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이 사주 구조로 봤을 때 남편이 여기가 뿌리 내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나무가. 이건 메마른 땅, 이거는 바위, 이것도 바위. 이 태양을 어떻게 돼요? 이 자갈밭에서 이렇게 묶여있는 바람에 햇빛을 뿌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나무가 또 자랄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가 아주 그렇게 자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이 운의 이 병금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천간에는 합으로서 내 반대편 합이 되는 기운을 끌어올 수 있다고 그래요. 지지는 충되는 기운. 여기 인이 있을 땐 충이 있으니까 신이 있으니까 인을 끌어올 수가 있겠죠. 여기 축이 있으니까 미를 끌어올 수 있고 그럴 때는 내가 꼭 필요한 기운은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필요한 게 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주에서 목이 없다는 것은 생명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사주가 이렇게 이 존귀한 사주가 될 수는 없다는 거야. 목이 없으면. 왜? 생명을 키울 수 있는 게 가장 큰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 목이 한 자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목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경금이 목을 이렇게 불러온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는데 을목을 불러온다. 을목을 이렇게. 경금하고 이렇게 짝꿍이니까 경금이 을목을 이렇게 불러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남편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불러왔는데 이 남편이 실제로 여기서 뿌리 내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이 자체를 봤을 때는. 뿌리 내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톤은 어떻게 돼요? 촉촉하면서도 온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가 물이 있어야 되고 태양이 비춰줘야지 나무가 자랄 수 있잖아. 그런데 그런 여건이 지금 주어지질 않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남편이 을목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을목이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남자가 밖으로 한번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삭막한 이 열악한 조건에서 나 거기서 잘 자랄 테니까 내가 가겠다고 나무로 치면 그런 나무가 어떻게 돼? 근데 큰 나무는 더 못 살아요. 이 바위에 여기다 뿌리를 어떻게 내리냐고. 을목이니까 이렇게 작은 뿌리라도 여기서 나무에다가 실뿌리를 나무를 감고 바위를 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돼? 절대로 뽑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실뿌리가 단단하게 탁 이렇게 묶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여기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편을 한번 이렇게 잘못 모시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남자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떤 나무가 오든지 간에 의인화시키면 어떤 남자를 이렇게 우리가 결혼 상담이라고 치면
어떤 남자가 이렇게 와서 봤어. 어우, 보니까 이거 뭐 어떤 바위 절벽에다가, 빛도 없지. 그 다음에 흙은 다 열터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얼어있지. 내가 여기 뿌리낼 데가 없잖아. 그러면, 아이고, 제가 이제 면접은 다 끝났습니다.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삭막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이 주인공은 이 을목이 얼마나 이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정말 꼭 필요한 존재인지, 그거를 아시고, 기존에 그렇게 이제 좀 대했던 데서 조금은 좀 여유를 가지고 부드럽게 한번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머님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이렇게 들어보시고, 그래서 맞아. 저기 한의원하는 그 원장 그게 그 소문이라서 환자들은 많이 오시는데 집에서는 거기처럼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 걸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따님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어렸을 때 그 학교 갔다 오면 숙제나 어떤 그런 얘기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오늘 수고했다 애썼다 빨리 좀 쉬어라 이렇게만 하시면 돼.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 아시죠? 그렇게. 그래서 오늘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남자하고 좀 인연이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다른 거 다 해결돼. 그거에 대해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런 얘기 많이 해봐야 듣는 사람은 계속 그래야 돼. 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좋으라고 말씀하신 건데 실제로 듣는 사람은 열받는 일, 스트레스 받는 일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시면 훨씬 더 어머님이 더 실질적으로 대접을 잘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